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DBS 뉴스 황혜진입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단말기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총 667건 가운데 계약 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약속한 단말기 할부금이나 위약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요금 청구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재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 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 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 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 원 중 26조 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홈플러스가 고객을 상대로 고가의 경품 행사를 해놓고 실제로는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동반성장지수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선정,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가배 횡포 의혹 등으로 잇따라 논란이 일면서 글로벌 유통기업이 비도덕적 경영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초 수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내건 고객 이벤트를 열었으나 당첨자는 자신이 당첨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당첨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품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홈플러스 측 입장입니다. 최근 수년간 연락 두절을 이유로 홈플러스가 고가의 경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적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점포와 홈페이지에도 경품 당첨자를 공지 않아 이는 당첨자에게 경품 당첨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보입니다. 검찰이 창원 지역 바닷모래 세척 판매 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와 배출시설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관리감독기관인 창원시의 허술한 행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1년간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세척 폐수 6만 1,508톤을 무단 방류했습니다. B업체는 40만 톤, C업체는 1만 7,158만 톤을 각각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 지역 5개 업체는 올해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용수량과 폐수 배출량을 실제 발생 수치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한편 관리감독기관인 시에서는 검찰이 적발할 때까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창원시와 달리 다른 지역 모래 세척 업체의 신고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은 거의 일치합니다. 제주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의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관련 부서도 모르게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건축 허가 후 비자림을 관리하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화재청장이 다녀간 뒤 협약서를 써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협약서를 써준 상황도 석연치 않아 외압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제주시가 관리단의 동의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았고 협약서로 무마했습니다. 심지어 협약서조차도 이지훈 시장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리단은 앞으로 비자림과 인접된 사유지에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훼손한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이던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개관 시점이 연말로 늦춰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해 7월 대구 중구 서문로에 있는 100여 제곱미터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추진해온 위안부 역사관 건립 사업은 애초 지난해 말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비용 부족 등으로 완공 시점이 올해 8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립기금이 모자라는 데다 설계안 확정도 늦어 8월 초 위안부 역사관 공사에 착공해 개관 시기는 또다시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강원도 랜드마크가 될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이 선사시대 유구의 대거 출토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 부지 발굴 조사 현장에서 전문가 검토 회의와 유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정보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형 방형 환호가 발견됐다며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 문화재로 가치도 중요하지만 레고 사업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의위원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 있는 한 돼지 농가에서 3년 3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이 발병한 지 나흘 만에 고령군 운수면의 다른 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011년 4월 경북 영천에서의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소, 돼지 등 가축에게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이미 구제역이 발생한 고령군 농가는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예방 방역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가축 방역 협의회를 열고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현 상태인 주의 단계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피해 금액은 3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